안녕하세요. 소피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미국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크레딧 하면은 딱 감이 오시죠? 네, 신용도거든요. 신용. 그런데 미국 여기 현지에서는요. 그냥 영어 그대로 크레딧이라는 말을 쓰고요. 크레딧이 좋다, 크레딧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 주제로 이미 미국에 오시게 되면은 주유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이런 소소한 주제로 몇 가지 미국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막상 유학이나 아니면 이민 아니면 비즈니스 차로도 오시게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부딪히시면서 더 많이 배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각자의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면은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이민에 대한 아니면 미국 삶에 대한 어떤 환상은 정말 아니에요. 만약에 환상을 갖고 계시다면은 오히려 그보다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더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는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그 신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답니다. 예. 여기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크레딧이 중요한지를. 그런데 막상 지금 이민 초기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준비 중인 분이 계시겠지요. 미국에 오실 분들이. 그러면 이 크레딧을 어떻게 쌓아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요즘은 한국에도 그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즈니스 융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학생 융자를 받을 때도 그렇고 집 이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도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그 크레딧과 한국에서의 그 신용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 미국 쪽에 이제 들어오실 분들이나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조금 맞춰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포인트가 전달이 되겠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그거니까. 예. 미국에서의 크레딧은요,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융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자마자 이제 거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이제 집을 구하셔서 사는 형태가요. 렌트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월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다고 그때도 한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은요. 달달이 돈을 지불하면서 사는 렌트, 월세 개념으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개인별로 다 자가 주택이나 아니면 콘도 같은 걸 구입을 하셔서 본인 주거용으로 아니면 세입자를 들여서 렌트를 주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를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렌트를 구하실 때도요, 크레딧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도,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그 점수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크레딧이 좋지 않다 하면은 렌트 들어가기도 힘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미국에서는 물론 동부 지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고 요즘엔 LA도 다시 메트로를 깔고 이렇기 때문에 전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기동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자가용이에요. 그래서 차를 구입하실 때도 그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해요. 크레딧은요, 보통 미국에서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점에서부터 보통
850점을 가장 좋은 점수적으로 보거든요. 그 이렇게 렌지가 있으면은, 범위가 있으면, 그러면은 한 0점은 없거나 아니면은 이 밑에로 떨어지게 되면 bad credit이라고 하겠죠. 크레딧이 좋지 않다. 근데 한 650점 정도부터는 fair, 아니면 좀 good, 그나마 좀 나쁘지는 않고 좋은 편에 속하는구나 정도로 보고요. 이제 700점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괜찮게 좋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렌트를 들어가실 때도요, 최소 못하셔도 650점 정도는 크레딧 점수가 되셔야지 안전하게 뭐 괜찮다라고 이제 상대방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800점대가 넘으면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막상 미국에 바로 오시거나 그러면요, 이 크레딧을 어떻게 쌓냐, 그것도 궁금하시겠죠. 네, 크레딧이 없으면은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렌트, 아주 기본적인 내 거처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융자를 받으시는데, 아니면은 아이들 학교 갈 때도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제 론을 아이들 거를 받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신용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거에 있어서 크레딧은 미국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꼭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은 아니 처음 와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은행 입장에서도요. 아니 미국에서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돈을 쓴 기록과 얼마나 잘 갚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히스토리가 없이 크레딧 카드를 덜컥 내주지 않아요. 그렇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계속 쌓기는 하셔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 시작점이 있어야 되고, 그 시작점은 어떻게 보통 시작을 하시냐면요, 오시게 되면요, 은행을 이제 찾아가시죠. 어떻게든 뭐 은행 현금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막 이불 밑에 깔아놓고 우리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쵸? 은행을 가시게 되면은 은행에서 secured card라는 게 있어요. secured.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금을, 내 돈을 한 500불 정도를 넣어놓고 큰 돈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500불 정도의 이렇게 소액을 좀 넣어놓고서는 크레딧 카드를 이제 하나를 조그맣게 내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시면서 500불을 넘어가셔도 안 되고, 그거 한도니까 한도를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지만 이거를 얼마나 꾸준히 또 썼다가 꾸준히 잘 갚았냐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의 히스토리가 좋게 남아있으면 은행에서 이제 제한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썼으니 내가 한도 금액을 1000불까지 올려줄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1000불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꾸준히 잘 쓰시고 꾸준히 잘 갚으시면서 계속 크레딧 점수를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은행을 이제 열고 나서는 또 이제 여기서 크레딧이 쌓였잖아요, 점수가. 그러면 이제 점차 카드사나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오퍼가 들어와요. 이런 크레딧 카드 만들어서 한번 써볼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도 오고, 아니면은 본인이 가셔서도 나 이제 이런 크레딧 점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열 수 있냐라고 가서 제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의 크레딧 카드를 쓰실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쉽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000만 원짜리 카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도 똑같이 동등하게 1불당 계산상 쉽게 하기 위해서 1000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불짜리 한도 크레딧 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카드 금액을 사용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 가서도 만약에 쓰게 되면 3개월 무이자, 뭐 6개월 할부에 뭐 6개월 무이자 뭐 이런 것들이 붙잖아요. 그리고 3개월과 6개월로 내가 만약에 할부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금액을 은행에서 이렇게 나눠서 빼가게 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제가 만약에 10,000불 한도액의 크레딧 카드를 쓰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10,000불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다 갚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10,000불짜리에서 만약에 한 3,000불을 썼어요. 그러면은 3,000불을 3개월 똑같이 할부
일정량의 금액으로 갚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00불을 썼는데 3,000불을 다 갚아도 되고, 이번 달은 한 500불 갚고 다음 달에 돈이 없는 거예요. 갚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100불만 갚으셔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뭐 세 번째 달에 이제 돈이 들어와서 뭐 2,500불을 확 갚아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금액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크레딧을 잘 쌓으시기 위해서는 제가 10,000불 한도액의 지금 크레딧 카드를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 맥스를 꽉 채우시면은 별로 안 좋아요. 보통 크레딧 카드 10,000불이다 그러면 30% 이내의 금액을 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한 3,000불 이내로 쓰시고, 그리고 그거를 다 갚고 또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한 30% 이내,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쓰시고 또 자꾸 갚으셔야지, 늘상 꾸준히 잘 갚으셔야지 이제 크레딧이 이제 차곡차곡 좋게 쌓일 수가 있지요. 뭐 나는 10,000불 그래도 꽉 차게 쓰고 다음 달 팍 갚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맥스를 한 번에 썼다거나 아니면은 일단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벌써 이자가 붙게 되잖아요. 내가 빌려다가 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interest, 이자가 붙게 되거나 아니면은 한 번이라도 늦게 됐어요. 그러면 late fee, 그러니까 늦게 낸 그 금액이 붙게 되죠. 이런 게 붙으면 벌써 신용도에 이제 크레딧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미국에서의 크레딧은요, 물론 이자와 late fee가 붙었다고 해서 크레딧의 점수가 확 나빠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많은 거를 빌려다 쓰고 늦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너를 100%를 믿어야 되는데 늦게 낸 적이 한 번 있었잖아. 이렇게 돼서 이제 100%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낮아질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크레딧 카드를 쓰신다고 잘 갚았어, 나 1년 동안 진짜 잘 갚았다,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꼬박꼬박 일정량을 정말 잘 갚았고, 뭐 late fee, 그러니까 늦게 냈다고 해서 돈 낸 것도 없어 라고 하실지언정, 미국에서는요 얼마 동안 오래 잘 쓰고 잘 갚았는지에 대한 그 시간도 같이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credit history 그 쭉 이제까지 얼마나 썼는지, 잘 갚았는지, 그 역사를, 한국말이 역사잖아요. 이제까지 쭉 했는지 그 사람의 이렇게 과거,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경력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셔서 아직 내가 크레딧이라고 보여줄 점수가 없는데도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요, 자동차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를 하셔서 크레딧 카드 물론 없지만 할부 납입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내가 돈을 꾸준히 잘 갚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할부를 내는 거를요,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한다고 보통 여기서 말을 해요. 그냥 한국어처럼 그 영어를 써서요, 페이먼트 그냥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할부 분할 페이먼트를 얼마나 잘했는지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 또한 히스토리가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은행에 가서 증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동차 구입을 할 때 얼마를 이제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굉장히 좋은 히스토리가 있다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증빙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크레딧을 오시고 나서 나 바로 크레딧 카드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바로 못 사는데 그래도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크레딧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쉬운 예를 드리자면, 오셨는데 만약에 고모가, 예를 들어서 저희 고모가 크레딧이 850점이신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고모 나 크레딧 뭐 차 사야 되는데, 아니면 집 사야 되는데, 아니면 나 비즈니스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크레딧이 필요해서 고모 저 크레딧이 좀 필요한데요 하면은 이 크레딧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을 업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업고 가면 제 점수가 같이 뛰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요,
많이들 안 해요. 예, 많이 안 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아까 쉬운 예를 들어준 제가 고모한테 일종의 얹혀서 가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코사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적인 개념은요, 보증이나 담보를 서줬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의 그 신용 좋은 크레딧으로 제가 얹혀간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페이먼을 한 번이라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신용도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 또 쉽게 예를 드리자면 제가 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해 보이는 학생을 제가 홈스테이를 한 거죠. 알게 돼갖고 아니면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이 무슨 일 때문에 제 소셜 넘버, 그러니까 한국어로는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셜 번호를 빌려다가 뭐 코사인을 해줬다 제가. 근데 이 학생이 다 학생 론을 갚지 못하고 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학생 론은요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들어와서 뭐 다시 자기가 진 빚에 대한 그 빌린 융자에 대해서 돈을 갚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평생 그 학생의 론을 다 갚아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은 함부로 절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에 계신 분인데 정말 마음이 너무 선량하셔서 그리고 누구를 좀 잘 믿으셔서 이렇게 누군가가 아니면은 설득을 너무 훌륭하게 해내서 코사인 하라 그러면은 그건 정말 함부로 해주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실제 생활에서는요 크레딧을 안전하게 잘 쌓는 방법으로 제가 아까 크레딧 예를 들어 10,000불 한도이면 30% 이내를 쓰고 바로 갚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크레딧 카드의 수는 그럼 몇 개가 좋나요?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3개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많으면 한 4개 정도?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죠. 10,000불짜리 만약에 카드가 3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30%, 여기에서 한 30%, 여기에서 한 뭐 2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시고요. 잘 당연히 갚으셔야 되겠죠. 한 카드를 몰아서만 쓴다고 해서 크레딧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 카드를 빚 다 갚았다 해서 완전히 안 쓰셔도 크레딧이 확 나쁘진 않지만 없애버리시게 되면은 잠깐 크레딧 점수가 떨어져요.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는 되지요. 특히 만약에 이곳으로 오셔서 생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시더라도 크레딧은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좀 현실적인 생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 크레딧 미국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용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또 조금 당연히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와요. 여기서 직접 이제 쓰셔도 될 거 그런 또 다른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눌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